13살짜리 애한테 3천만 원짜리 손목시계 채워가지고 나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것도 주민들 쫄쫄 굶어 죽이면서. 당연히 북한 주민들은 이게 명품 시계인지 뭔지 모르겠죠. 그런데 북한에도 엘리트들이 있고 문물에 눈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에 가는 기회에 북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선생 제발 그 기사 좀 쓰지 마. 최근 김정은이 신의주 온실 농장에 딸 김주혜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미사일, 저격총을 쏜다거나 탱크를 운전하거나 이런 군사 행사에 등장하다가 이제는 민생 현장에까지 좀 드러내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후계 구도를 위한 어떤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핵미사일 쏘고 탱크 몰고 이런 거 아무리 주민들한테 보여줘봤자 야 그게 밥이 되냐 뭐 빵이 되냐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 민생을 챙기는 모습,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어요. 김씨 집안이 인민을 위한 지도자, 이 이미지를 만드는데 너무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인민적인 정책만 해왔고 인민들 한 번 배불려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할아버지인 김일성 때부터 맨날 무슨 얘기 했습니까? 고기밥, 고깃국에 이 밥에 고깃국, 그 다음에 비단 옷에 기와집에 살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뭐 기와집이 어떤 한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80년 동안 주민들을 3대에 걸쳐서 속여 먹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비단 옷이고 기와집이고는 제껴놓고 배려도 좀 부르게 해주자. 북한에는요 의식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전에. 의식주가 왜 없어요? 식의주입니다.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김정은도 얘기하잖아요. 먹는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 이게 언제부터 의식주가 식의주가 되고 언제부터 우리 한민족이 쌀이 아니라 옥수수하고 감자가 주식이 돼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480만 톤 북한이 곡물 생산하는데요. 그 중에 215만 톤이 쌀입니다. 쌀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쌀밥 구경하기가 힘든 거예요. 참 믿기지가 않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요. 인민의 지도자 먹는 문제 챙기는 거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야 신의주 거기로 가자 해가지고 딸내미 이제 등 두드려 가지고 갔겠죠. 이 신의주 온실 농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비닐하우스만, 대형 비닐하우스만 한 1000몇백 개가 있어요. 정말 넓죠. 2024년에 압록강 북중 접경 쪽에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지역에 있는 집들이랑 이거 다 떠내려가고요, 주민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록강 중국 쪽은 홍수가 날까봐 방벽을 다 쌓아가지고 높여놨는데 이쪽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홍수 나니까 그게 다 북쪽으로 덮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뭐 할 거 없잖아요.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했던 바로 위화도입니다. 거기가 비닐하우스 지은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의 민간 위성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비닐하우스 단지면은 뭐가 열이 나고 이래가지고 가동이 되고 뭐 안에 뭘 기르면은 뭐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개 김정은이가 가는 시범적인 것만 가동이 되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정은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동된다는 거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딸내미 데리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무슨 야채가 뭐 하루에 뭐 100톤씩 나오고 뭐 어디 신의주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한테 공급한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보여주는 거는요 뭐 야채 조금 기르는 거 이런 것밖에 보여주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김정은이 뭐 딸내미를 데리고 가서 시범 케이스로 선전하듯이 나름 좋다고 보여준 거지만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설을 본보기식으로 지금 드러내는데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리설주도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이 좀 가족과 같이 있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딸 김주혜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뭐 북한에서 김정은 장군 원수와 이설주 여사 사이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란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런 장면을요 틀림없이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찍어가지고요 나중에 혹시,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김정은의 딸 주혜가 4대 세습자가 되면은 아마 이거를 저 어린 나이부터 선대 수령을 보좌해서 온실농장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국외 수업도 받고 선대 수령에 충직했던, 그리고 어머니 이설주 여사한테도 충직했던
이런 이미지를 충성과 효의 상징으로 아마 보여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는 정상적인 남자야,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김정일에 대한 원망이나 해안, 약간은 불만,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왜? 자기 엄마인 고용희를 28년이나 데리고 살았지만 사실 정부인은 따로 있었잖아요. 김정은이 같이 동거하거나 아이 낳거나 이런 사람만 몇 명이었습니까? 제일 첫 여자가 누굽니까? 영화배우 출신이 있던 유부녀 성혜림이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자기가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낳은 장남이 누굽니까? 김정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이가 2017년에 독살한 그 이복형이 바로 성혜림, 영화배우 성혜림과 김정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죠. 이런 정말 족보가 이상해지는 이런 난잡한 아버지의 여성 편력, 불륜, 이런 것들 김정은은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냥 정처 없이 어느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떠돌고 있는데, 엄마는 우리 아이 정은이, 정철이, 여정이, 얘들을 후계자로 만들거나 지키지 못하면 얘들 다 죽는데, 죽잖아요. 후계자 안 된 김정남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정남이 후계자가 됐다? 정철, 정은, 여정?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닐 겁니다. 권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영화 왕사남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조카가 어디 있고 숙부가 어디 있습니까? 권력인데. 이런 상황,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나는 그런 아버지와 달라,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김정은이 부인 이설주하고 같이 다니고 또 다른 여성 편력 뭐 숨겨진 게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드러나거나 한미 정보당국에까지 포착될 정도의 것은 없다. 그리고 김정은이 요즘 보면 열심히 부인 이설주하고 같이 스위스 모바도 커플식에도 차고 다니고요. 뭔가 자기는 괜찮은 부부고 또 정상적으로 딸, 주애를 케어하는 이런 집안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최근 김주애가 찾던 시계가 엄청난 고가 3천만 원대라고 들었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은 그 시계 가격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북한 전문가들도 김정은이나 부인 이설조, 딸 주애, 또 뭐 김여정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뭐 차고 나오고 들고 나오고 이러면 저게 뭘까 하고 좀 들여다보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척 보시면 아는 또 이쪽에 나름대로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연락받았어요. 후배한테. 여자 후배인데 이쪽에 좀 밝습니다. 선배, 주애가 차고 있는 시계 뭔지 알아요? 뭔데? 뭐 시계 차고 나오긴 했겠지. 선배, 그거 요즘 까르띠에 최신상이에요. 3천만 원짜리. 정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딱 보니까 3천만 원?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13살짜리 애한테 3천만 원짜리 손목시계 채워가지고 나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것도 뭐 일론 머스크나 젠슨 왕 정도 돼서 아들 딸한테 그렇게 해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말 주민들 쫄쫄 굶어 죽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받는데 대북 제재 걸리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뒷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차고 걸치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북한 주민들은 이게 명품 시계인지 뭔지 모르겠죠. 그냥 뭐 저 정도니까 비싼 거 찾겠다. 우리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이럴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엘리트들이 있고 나름대로 해외 생활을 해서 이런 거에 문물에 눈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런 물품들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외 외교관이라든가 뭐 상사 주재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유럽의 거점 대사관이라든가 공관에 파견돼 있는 전문적인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외교 행랑이나 이런 것들로도 몰래 들여가고 수색이나 검색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해외에 구매업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들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벤츠, 마이바흐, S600, 뭐 풀만가드 이런 정말 럭셔리 카도 싱가포르의 사업가를 통해 가지고 7번이나 뭐 환적을 하고 이렇게 몰래 해가지고 들여갔다. 그래가지고 그 싱가포르 사업자라든가 관여됐던 사람들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고 이러는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관여했다거나 이런 거에 좀 눈을 뜰 수 있는 엘리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번지는 거죠. 그리고 저도 방북 취재를 하거나 북한에 가는 기회에 북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선생 제발 그 기사 좀 쓰지 마. 제발
제발 그런 분석 좀 하지 마.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 선전용으로 만든 뭐 이런 거, 아니면 김정은이 새로 도입한 초호화 럭셔리 요트 뭐 60억 80억 하지 않습니까? 저거면 북한 주민들이 보름치 먹을 옥수수를 살 수 있는 거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ICBM 하나 하면은 6개월치 뭐 식량값이다.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네들도 아는 거죠. 주민들한테 이게 불똥이 튀어서 저렇게 호화판으로 놀고 먹고 치장하고 이러는 돈이면 우리 인민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서사가 연결이 되는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북한은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이제 논란인데요. 김주애가 정말 후계자일지 아니면 다른 의미일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장면을 좀 눈여겨봐야 이걸 알 수 있을까요? 호칭의 변화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자제분 뭐 김정은이 또 이설주가 자기 딸이니까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제분 뭐 오케이 이랬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존귀하신 자제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사랑이야 뭐 부모가 사랑할 수, 지 새끼는 뭐 고슴도치도 예쁘다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는데, 아니 존귀하시는 이거 아버지 부모가 딸 아들한테 존귀하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야, 개, 가재, 붕어 너희 인민들 2,500만 이 백두혈통의 공주님이신 김주애님을 존귀하게 받들어,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존귀한 이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경애하는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자제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거는 이제 정말 후계자 반열 완전히 낙점 단계를 넘어서 이제 공식화 단계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경애하는 장군님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김정은도 경애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위대한으로 다 갔어요.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쓰던 표현을 다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쓰고 있고요. 최근에 노동당 간부학교 간 거 보면 거기 밖에 뭐 레닌, 스탈린 초상화 걸려 있지만 김정은 중심으로 뭐 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내부 강의실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떼버렸어요. 김정은 자기 초상화 하나만 딱 걸어놨습니다. 이제 자기 그걸로 가겠다는 거고,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이전까지 김정은이가 가고 있던 어떤 지위, 이런 거를 이제 딸한테 넘겨주는 단계로 갈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호칭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겁니다. 지금은 아버지 김정은 뒤에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뭐 지켜보고 있거나 이런 모습들, 후계 수업을 받는 모습, 2인자 예비 최고 지도자의 모습이지만 어느 순간 간부들을 데리고 어디 가가지고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이런 거 이제 지시하는 게 나올 겁니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이미 김주애가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평양에 뭐 뉴타운 새로 만든 데 가지고 펫샵, 거기 가지고 막 고양이 강아지 막 만지고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김주애도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그런데 김주애가 어느 날 펫샵 다시 한번 가죠? 뿡 갑니다. 수행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난번에 김정은 동지께서 와가지고 펫샵 이거는 여기다가는 이런 거 설치하고 고양이 캣타워도 만들고 넣어주고 이러라 그랬는데 그거 왜 안 했죠?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수령을 보좌하는 후계자, 지도자의 모습을 북한에서는 이제 연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이런 것들, 후계자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공식 직책이죠. 김주애는 지금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그냥 김정은의 딸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중요한 거는 이 13살짜리 여자아이를 한 번도 김주애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당국의 추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쟤는 김주애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김주애가 아니라 주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아이한테 어느 순간 공식 직책을 줄 겁니다. 직책이 없으면은요, 지난번 2월 하순에 열렸던 9차 노동당 대회도 보십시오. 그 중요한 회의 김정은이 데리고 나오고 싶겠죠. 그런데 북한의 노동당 관련해서 당원이 되려면 17세 나이가 돼야 됩니다. 성인이. 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제 적절한 시점에 뭐 노동당의 직책을 주거나 내각의 직책을 주거나 아니면 소년단 관련한 북한의 소년 조직인 거기에
어떤 조직을 주거나 위원장 자리를 주거나 이럴 수 있죠. 저는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꼭 뭐 17세 성인이 돼야 이거 저는 무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논리 있지 않습니까? 워낙 위대하고 현명하고 이래서 나이를 넘어선다?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김주애가 13살인지 15살인지 17살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안 치면 최근에 보면 의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4년 전에 9살 때 나올 때는 꽃가신 신고 뭐 이렇게 아빠 따라서 나온 이런 이미지였는데 어느 순간 뭐 애를 막 머리를 막 스타일링을 하고 화장을 시키고 굽이 높은 걸 입고 정장 막 입히고 이러더니 지금은 원래 좀 덩치가 또 크죠. 뭐 한 20살짜리 애 아니야? 이렇게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북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 거예요. 다 뭐 못 먹고 굶주려서 다 성장기에 제대로 크지 못해서 우리보다 평균 신장이 11cm나 작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래 가지고 다 이런데 피둥피둥 해가지고 이러고 나오면 그게 뭐 13살짜리인지 구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야 밀어붙여 이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젊은 편인데도 약간 혹시나 준비를 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건강 이상설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가족력을 보겠죠.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은, 공교롭게도 둘 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아니, 우리 대통령 주치제도라든가 응급의료체계 어디 이동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어디 군부대를 가고 이래도 정말 어마어마한 의료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습니까? 북한도요, 우리 수준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북한 수준에서 최고의 의료 케어가 김정은 한 사람 그 일가족을 위해 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으로 손도 쓰지 못하고 죽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이다. 내가 이런 가족력이 있네.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나마 뭐 좀 체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랬는데 나는 지금 140kg에 이러면 좀 위험해. 우리도 뭐 병원에 가거나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체중 조절하세요, 뭐 혈압 조절하세요 이러면 왠지 불안해지잖아요.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또 어떻게 해서 뭐 안 갖고 오거나 어디 끊거나 해외 출장 갔는데 약을 안 갖고 왔다 이러면 많이 심적으로도 불안해지는데 김정은도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 42살밖에 안 됐지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27살 때 아버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덜컥 최고 지도자 돼가지고 그 뭐 고모부인 장성택이가 자기가 막 권세 부리려고 이러고 노간부들이 말 안 듣는 거 같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그 힘들었던 밤마다 진짜 그 영모를 꿈꾸는 자들한테 제거되는 이런 악몽을 꿨던 그런 것들 떠올리면서 안 되겠다. 우리 후세한테는 그런 고통을 주지 말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주애가 그래도 제일 맞으니까 걔한테 서둘러서 권력을 넘겨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기반을 잡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등으로 해서 당분간 좀 국내 문제가 어수선하게 돌아갔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란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다가 뭐 시진핑 방북 같은 주변이 또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통일 이슈, 또 국제 어젠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보고 추적하면서 좋은 지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